자, 그러면 587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등록입니다. 외국인의 등록. 자, 이게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외국인 등록 대상. 자, 외국인이죠.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점, 그 다음에 90일 초과, 숫자,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점 90일 이내에 자, 체류제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자, 1호가 주한 외국 공간, 대사, 영사관, 포함, 국제교류 직원과 그 가족,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영사, 유사, 특권,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 가족. 자, 이 사람들이 외교관, 영사, 국제교류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자, 3호가 대한민국이 초청한 자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이죠. 법무부령, 대통령령 아니고. 자, 요거는 1항이에요, 1항. 자, 그 다음에 2항. 23조에 따라 체류장을 받은 사람으로 체류장을 받은 사람이야. 자,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된 사람은 자, 체류 자격을 받은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3항에 24조에 따라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586의 부여 변경, 맨 위쪽에, 왼쪽에 부여 변경. 변경을 받은 사람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때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외국인 등록이에요. 외국인 등록. 자, 외국인 등록에 대한 건데. 자, 일단은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고, 자, 등록 시기가 있어요. 등록 시기. 자, 요게 일단은 3개야. 3개. 그죠? 자, 1, 2, 3.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써놓고 정리를 좀 해버리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언제 등록해야 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죠. 그죠? 90일 이내에. 자, 체류 자격을 받은 자. 체류 자격을 받은 자. 체류 자격을 받은 자로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된 사람은 언제 등록해야 돼? 체류 자격을 받은 때. 자, 체류 자격을 받은 때 등록해야 돼요. 받은 때. 자, 받은 때. 자, 그래서 이게 2항입니다. 2항. 자, 그 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지. 체류 자격. 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자,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다른 자격으로 들어와가지고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온 거는 취약됐잖아, 벌써. 그죠? 자, 그래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때, 자, 변경 허가를 받은 때 등록을 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찾아보자. 자, 보세요. 90일 똑같네. 그죠? 여기서 90은 포인트긴 포인트지만 별로 변별력이 없는 포인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요것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인데 2번은 뭐야? 2번은. 자, 2번은 언제로부터? 입국한 날이 아니고 자, 체류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90. 입국. 예, 이거는 그 날로부터.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자, 구조 복잡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의 발급이다.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받은 자, 출입국 외국인 간서장은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다만 외국인이 17세 동그라미 쳐야죠. 아까 섞여서 했지만 17세 미만인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세 동그라미. 자, 2항에 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 동그라미 된 때에는 자 90일 동그라미 이내에 자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썼었지, 그죠? 17세 90일. 자, 그 다음에 강제퇴거입니다. 강제퇴거. 자, 강제퇴거 대상이 있었어요. 그죠? 강제퇴거 대상. 자,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너 나가라. 강퇴야, 강퇴. 혹시 게임방에서 강퇴 안 당해봤어? 전 당해봤는데. 그 뭐더라, 한 게임인가? 고수 치는 거 있더만.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하도 심심한데 고수를 쳤거든, 이렇게. 아니, 고수 칠 때 이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작전도 짜야 되고. 좀 늦게 쳤어요. 그랬더니 뭐 경로당 뭐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죄송합니다. 다 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답답했나 봐, 이 새끼가. 그래서 딱 한 게임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퇴장당했대. 와, 씨, 기분 더럽더라. 그 다음부터 빨리빨리 치긴 했는데, 이게 강퇴잖아, 강제퇴거. 그러면 강제퇴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놈이 들어온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강제로 내보내야지. 그죠? 자, 강제로. 자, 그러면 제가 강퇴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저기, 수강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유효한 수강증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그럼 나가주세요. 강제 제가 시키는 거야. 유효한 여건이나 사정 없이 들어온 사람이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놈이 들어온 거야. 자, 그 다음에 허위 초청. 그죠? 허위 초청. 그 다음에 입국금의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그래서 요 세 가지 묶어주고 4호부터 12호 2까지 다 뭐야? 위반입니다. 위반 넣으면 강퇴입니다. 아시겠죠? 13호는 밑줄 쫙 쳐야지. 뭐야? 금고, 동그라미,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고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위반. 그 다음에 13호의 금고, 동그라미, 석방된 사람. 자,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위반 넣으면 다 강퇴다. 아시겠죠? 위반 넣으면 강퇴. 자, 589로 갑니다. 자, 국민의 입출국이다. 자, 출국 금지다. 그죠? 출국 금지.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뭐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이 6월이야. 아시겠죠? 기본이 6월. 형사재판 돼 있지? 민사재판 아니다. 징역, 금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정하는 금액 얼마야? 벌금이 1천, 추징금 2천. 대통령 정하는 금액 이상 국세 관세가 5천, 지방세가 3천만 원. 그랬죠? 3천만 원. 자, 그러면 2항 갑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 아까 우리가 외웠었죠? 수사가 몇 월이야? 1월. 그죠? 거꾸로 배우는 거야, 이거는. 6개월짜리 배우는 게 아니고 작은 거를 가지고 외우고 나머지를 다 6개월로 때려넣으면 돼. 그러면 수사가 몇 월? 1월. 도주나 개정기는 몇 월? 3월. 그 외에는 6월. 영장 발부되면 영장 유효기간까지. 됐나요?
자, 우리가 수사가 1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주나 개중지는 3월. 영장 발부된 경우는 영장 유효 기간까지. 이것 빼고는 다 6월 이내다. 아시겠죠? 6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국 금지. 자, 그러면 590으로 갑니다. 자, 590에 출입국 조치가 있어요. 출입국 조치. 자, 출입국 조치입니다. 자, 출입국 조치다. 자, 요거는 어떻게 배울 거냐. 자, 보세요. 자, 내국인에게만 되는 거. 자, 외국인에게만 되는 거. 자, 내국인, 외국인 모두 되는 조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only 내국인, only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구분할 건데 어떻게 하실래? 세 개를 배울 때는, 구분할 때는 세 개를 배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두 개만 기억하면은 세 개 구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선택을 할 때는 큰 걸 배울래, 작은 걸 배울래? 작은 걸 배우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에게만 제공되는 게 많다, 그지? 빼버려.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에게만 되는 거 빼버려. 내국인에게만 되는 게 뭐야? 출국 금지다. 자, 출국 금지. 출국 금지는 내국인에게만 돼. 아시겠죠? 그러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 되는 게 있지? 고통이다. 고통. 자, 고통. 고발. 자, 그 다음에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 자, 고발, 통고처분. 요거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많잖아. 이거 배우는 게 아니야. 자, 갑니다. 외국인에게만 가능한 조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어떻게 하실래? 얘만 물었다고, 얘만. 그러면 하나, 둘, 셋 날리고 세면 돼, 그냥. 됐지? 요령은 뭐예요? 요령. 자, 다시 물어보죠. 외국인에게 가능한 조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외국인에게 가능한 조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요거 한 개 날리고 세면 됩니다. 만자가 붙으면 세 개 날려줘야 되고, 외국인에게 그러면 요거니까 요거 하나 날리고 세면 돼. 결국에 이 세 글자로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니다. 이게 워낙 많잖아.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에게만 되는 게 입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 퇴거, 보호, 일시보호, 출국 공고, 출국 명령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국인에게만 되는 거 출국 금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되는 게 고통이다. 고통. 아시겠죠? 고발과 통고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사절이 있어요. 외교 사절. 자, 외교 사절. 자, 우리가 이제 상주 사절이 있는데, 상주 사절. 계속 머무르면서 하는 거야. 외교 사절. 자, 그러면 상주 사절, 상임 사절, 상치 사절이라고 합니다. 임사절은 일시 사절, 특파 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특사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특사. 그죠? 자, 특사. 자, 특사 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특사. 자, 일단은 이건 틀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특사라고 하는 것은 특파 사절을 특사라고 하는 거야. 특별하게 파견된 사절. 아시겠죠? 그러면 함정은 뭘까? 특별 사절. 땡. 특별 사절은 없어요. 아시겠죠? 글자는 살짝 바꾸는 거다. 특사란 특별하게 파견된 사절을 특사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가 있죠. 자, 대사가 있고, 그죠? 대사. 자, 대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사가 있어요. 대사, 공사. 자, 대사가 있고,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공사가 있어요. 대리공사. 자, 대리공사. 자, 대리공사. 그러면 대사공사는
대통령이 파견한 자가 자 대사공사고요. 자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파견한 자가 자 대리공사입니다. 외교부 장관. 자 임명권자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대통령이 이제 파견한 자가 대사공사고, 자 임명한 자가 외교부 장관 임명한 자가 대리공사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은 모든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에요. 아시겠죠?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은 모든 국가나 국제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대사공사, 대리공사 이 사람들은 외교 사절이잖아. 그 나라의 대사만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시겠죠? 달라요. 그러면 대사공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나라의 대사만, 모든 국가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걸 접수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사공사가 파견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파견했지?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 각국의 대사나 공사를 다시 파견하는 거예요. 신임장을 다시 재부여한다든가. 안 그러면 돌아와야 돼. 외교부 장관이 바뀌잖아? 그러면 대리공사에 대한 신임장을 다시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외교부 장관 자주 바뀐다. 그러면 계속 부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관 중에서 가장 안 바뀌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야. 국제관계가 쭉 유지되려면 외교부 장관 자주 바꾸면 안 돼. 자주 바꿨다가는 계속 신임장 다시 부여하고 해야 되거든.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파견권자, 임명권자 달라요. 자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자 임명권자가 다르다. 자 여기서 등급이 있는데 대사가 1등, 공사 2등, 대리공사 3등. 자 다시 말하면 외교관의 계급이야. 아시겠죠? 자 외교관의 계급. 대사가 높고요. 자 공사, 그 다음에 대리공사.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의 그 유진초이가 대리공사였나? 안 봤지? 안 봤어? 야, 봤어? 안 봤어? 네. 아, 김태리 나오고 이병헌 나온 거. 거기 보면은 이병헌이가 유진초이 해가지고 미군 장교가 돼가지고 대리공사로 오잖아, 대리공사.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변리공사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변리공사 나오면 틀린 거예요. 변리공사 쓰지 않으니까 변리공사. 자 이런 거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교 사절의 파견 절차가 있어요. 파견 절차.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원래 기본 수업에는 잘 안 나가는 부분인데, 그죠? 자 이번 주는 시간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자 수를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파견국이 있겠죠? 자 파견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국이 있어요. 접수국. 자 접수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만약 일본으로 파견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파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파견국에서 뭘 하냐면은 아그레망을 요청해. 아그레망 요청. 자, 아그레망을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을 하면은 접수국에서 그죠? 아그레망을 부여해요. 아그레망을 부여합니다. 자,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아그레망이 뭡니까? 아그레망. 아그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파견하는 게 아니야. 접수국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얘 보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을 일본 대사로 파견하고 싶다. 그 일본 이제 거기다 보내는 거야. 우리 형법인데 자 보내고 싶은데 괜찮겠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아그레망이라고 그래. 그러면 괜찮다. 오케이 보내라. 그러면 아그레망 부여하는 거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그레망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여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비우호적 인물이다. 비우호적 인물. 자, 비우호적 인물로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페르조나 난 그라타라고 하는데, 페르조나 난 그라타. 이게 지금 이름이 좀 길어. 예. 페르조나 난 그라타. 자, 그라타. 자, 페르조나 난 그라타. 비우호적 인물이다. 자, 비우호적 인물. 자, 난이니까 아마 부정의 뜻일 거예요. 자, 그라타가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싫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손해서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그레망이 부여받아야 되는 거야. 저쪽에서 보내라 그래야 보내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그레망이 부여되면은 자, 임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임명. 자, 임명을 하겠죠. 임명권자는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외교부 장관. 대통령만 자가 대사공사고, 그 다음 외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대리공사야. 자, 임명을 해가지고, 자, 신임장을 부여해요. 자, 네 번째가 신임장의 부여다. 자, 신임장의 부여. 자, 신임장을 부여해서 다섯 번째로, 자, 파견이 됩니다. 파견. 그러면 외교사절에 파견 절차가 어떻게 돼? 파견 절차가 임, 신, 파다. 임, 신, 파. 아시겠죠? 자, 파견 절차가 임, 신, 파야. 임, 신, 파. 자, 요게 절차입니다. 자, 아그레망의 요청, 아그레망의 부여, 그 다음에 임명, 신임장의 부여, 그 다음에 파견. 됐나요? 임, 신, 파.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야, 영어. 자, 임, 신, 파. 임, 신, 파. 별로야? 나는 신파다. 이거지. 이건 알 수 있겠다, 그지? 영어 이제 아무 못해도. 예. 임, 신, 파. 자, 근데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순서가 있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마, 파신 나왔거든. 이마, 파신. 이마, 파신. 딱구, 동방불바이. 예. 별로야? 동방불패 있잖아, 동방불패. 자, 임청아 나온 거 있잖아, 임청아. 자, 명작인데. 탄지신공 나오잖아, 탄지신공. 물방울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라고, 이렇게. 탄지신공. 자, 하여튼. 자, 임심파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신임장을 휴대하고 파견되겠죠? 그러면, 파견돼가지고, 자, 입국을 할 거야. 입국. 자, 입국을 할 거고요. 접수를 하겠죠. 접수. 자, 그래서 입국과 접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입국 접수가 있는데, 입국한 때에 특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특권 부여식이야. 자, 특권 부여식이. 자, 그 다음에 신임장을 접수한 때가 직무 개시 시기입니다. 직무 개시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시기가 두 개 나오거든. 특권 부여 시기는 신임장을 유대하고 입국한 때부터 특권이 부여되고요. 직무 개시 시기는 신임장을 종본을 접수한 때 특권이 부여됩니다. 자,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경감 정도 돼서 그 외국에 가는 거야, 외국에. 해외 주재관으로. 해외 주재관 가면은 외교관이거든. 그러면 애들 데리고 외국 가서 사는 거야, 거기서. 경찰관 업무 수행하고. 자,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좋잖아. 3년 딱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국제학교 갈 수 있거든. 국제학교. 국제학교 가가지고 글로벌 전형으로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해서 가면 돼. 좋잖아. 그런 제도 운영하면 애 학교 좋은 데 보낼 수 있다고. 자, 근데 이제 3년 아니더라 보니까 2년 8개월인가 2년 6개월만 돌아오더만 보니까 3년 안 채워주는 거야, 이게. 3년 더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럼 애들을 좀 남겨놓고 오면 되잖아. 3년 동안만 머무르면 되니까. 3년 이상의 글로벌 전형의 기본 전형 아니야? 모르시나요?
대학 갈 때 글로벌 전형이 있거든. 미국에서 학교 다녔던 애들은 시험도 몇 개 없어. 그래서 글로벌 전형에서 가기 쉽더라 보니까. 자, 하여튼 자 591호 갑니다. 외교사절의 직무다죠. 직무의 시기 나왔지. 자, 시기가 자 접수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권부의 시기는 입국한 때가 특권부의 시기야. 아시겠죠? 자, 592 맨 위쪽에 있어요. 직무의 시기는 제출한 때.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외교사의 특권은 입국한 때부터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가 있다죠. 파견국을 대표합니다. 파견국을 대표. 그 다음에 외교교섭을 하죠. 정치단체니까, 정치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관찰보고, 자국민 보호와 감독, 우호관계 촉진. 자,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그 집으로라는 전도연 영화 있었는데, 혹시 본 적 있나? 집으로? 아, 이제 집으로 맞나?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이가 어떤 뭐 마약 운반체계 돼가지고 그 프랑스령에서 이제 감금돼가지고 그 어디 이제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도와주질 않아. 결국에는 그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실형을 받거든. 뭐 섬에 갇히고 뭐 해가지고. 근데 국가 자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늦더라고 보니까 반응이 늦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국민이 이제 외국에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지. 답답하더만 보니까. 그 공유가 남편이지. 아니다. 고수가 남편이구나. 자, 하여튼 고수가 남편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인정받아 1년 받나? 1년 받아서 이제 최종 혐의가 1년 원래는 10년 받았다가 뭐 1년 받아가지고 몇 년 살았으니까 그걸 퉁치고 손해배상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 필요 없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뭐 집으로 오더만 보니까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 자, 하여튼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호관계 촉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죠.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감행되고 있다는 거야.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인종차별 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자,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도 있지만 오히려 흑인들이 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논리적 모순이야. 자기들 차별받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잖아. 자기들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코로나 가져왔다고 중국 아시아인들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고 있다더만.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그 아저씨가 얻어맞아가지고 아유 그때 위험하겠더라 보니까. 자, 하여튼 우호관계 촉진 외교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외교 특권. 자, 외교 특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외교 특권이에요. 외교 특권. 자, 외교 특권입니다. 자, 외교 특권은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가침권이 있고요. 불가침권. 자, 불가침권과 면제권이 있어요. 면제권. 자, 요 두 가지를 외교 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가침권과 면제권을 더해서 자, 외교 특권이라고 하는데 자, 신체, 명예의 불가침. 자, 신체, 명예의 불가침입니다. 신체, 명예의 불가침. 자, 불가침. 자, 그 다음에 공간의 불가침. 자, 공간의 불가침. 자, 공간의 불가침. 자, 공간의 불가침. 자, 그 다음에 문서의 불가침입니다. 자, 문서의 불가침. 자, 문서의 불가침. 자, 면제권은 재판권의 면제. 재판권. 자, 재판권의 면제. 재판권의 면제. 자, 여기서 재판권은 형사, 민사 다 포함이야. 형사, 민사. 형사, 민사 다 포함. 자, 재판권이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행정권의 면제다. 자, 행정권의 면제. 자, 행정권의 면제. 자, 그 다음에 과세권의 면제. 자, 과세권의 면제. 자, 이게 외교 특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봅시다. 하나씩. 자, 외교 사절은 신체, 명예의 불가침이다. 그러면 어떤 행체의 신체 구속도 안 된다는 거야. 체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그 경찰관이 돼가지고 차가 있잖아, 차.
차 넘버를 잘 봐야 돼. 차 넘버에 보면은 외라고 된 게 있어. 외. 준외도 있고 준외. 그 다음에 국기도 있어. 국기. 이게 차 넘버에 붙어 있다고. 자, 요게 번호가 세 자리인가 그래. 세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돼 있거든. 세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다시 해가지고 앞에가 국가 1년 번호고 뒤에가 그냥 차량 1년 번호거든. 그러면 이거는 외교 차량이야.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외교 차량 잡아가지고 때려버려 그냥. 운전자 끄덕다가 때려버리면 돼. 그러면 외교 전쟁 생겨. 외교 분쟁.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싸움도 나겠지. 준외는 준외교예요. 준외교. 국지는 이제 국제기구. 아시겠죠? 국제기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공간의 불가침이에요. 아시겠죠? 공간의 불가침. 2차 손 못 댑니다. 딱지는 끊을 수 있어요. 대신 딱지는 끊을 수 있지만 자 만약에 범칙금 안 내잖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국제예양상 면제해줘버려. 안 내도 된다고. 근데 이 새끼들 위반 진짜 많이 하더만. 기록에 보니까 1년에 한 4,800만 원? 3,800만 원 정도가 위반액인데 그 인도인가 어딘가 베트남인가 4만 원 한 번 내고 프랑스 36회 40회 정도 위반했는데 범칙금 한 번도 안 내고 보통 안 내나 봐. 영국 애들 돈 안 내. 못 사는 애들이 냈더라고. 자, 왜냐하면 이제 부과할 수 있지만 안 내면 어쩔 수 없거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털어버린다고.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다, 그죠? 공간. 공간의 불가침이야. 공간은 이제 공간도 되고, 개인주택도 되고, 교통수단까지도 불가침이에요. 아시겠죠? 교통수단. 혹시 기억나시나? 김정은이 이복 동생인가? 이복 형이네, 형. 자, 아니다. 보자. 김일성이가 있고,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지.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이 김정남이야. 원래 장자야, 걔가. 백두서열로 치면 넘버원이야. 근데 이 김정남이 엄마가 유부녀였거든. 정실 부인이 아닌가 봐요. 유부녀에서 사이 나온 거야. 그래서 혼외자로 나온 거지, 실제로는. 근데 이제 둘째 부인이야. 김정은이 엄마가 아마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김정은일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서열을 선계했잖아요. 그러면 김정남이는 이복형은 이복형인데 서열이 높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복잡했는데 죽어야지.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라는 독극물을 가지고 발라서 죽였거든. 여자애들이 얼굴 발라가지고 2시간 만에 죽었어요. 이거는 피부로 침투되는 독극물이라더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외교 행랑이라는 이제 그 디플로매틱 파우치가 있어. 이게 외교 행랑. 그걸로 말레이시아에 독극물을 가져갔나 봐. 이건 열어볼 수도 없어. 그래서 외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서 작업을 했더만. 북한 대사관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놈이 2등 서기관이야. 외교관이야. 그 놈은 도망 못 갔어. 김정남이 죽을 때.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숨어 있었거든. 그래서 에버 싸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왜냐면 들어갈 수 없어요. 공간의 불가침입니다. 탱크로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밀었다가는 전쟁이야. 그래서 결국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했던 거는 그러면 북한 대사관 싹 싸들고 다 나가라. 추방한 거야. 추방. 그래서 북한 애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게 외교 특권이란 말이에요. 외교 특권. 외교 특권을 테러에 이용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서도 불가침이야. 공문서, 사문서 다 들어갑니다. 공문서도 불가침, 사문서도 불가침이야. 자, 그래서 이게 외교 행랑이라고 그랬죠. 외교 행랑. 자, 디플로매틱 파우치인데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도 외교 특권자가 돼요. 내가 외교 행랑을 옮겨 다니잖아. 이렇게. 이게 외교 행랑 써 있잖아. 이거는 열어보지도 못해. 압수도 안 돼. 아시겠죠? 나도 외교 특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 보면은 외교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뭐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 자, 이게 불가침권이야. 불가침권. 자, 그 다음에 면제권인데 재판권이 면제됩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교관인데 사람을 찔러 죽였어. 아시겠죠?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내가 재판 받느냐? 재판 받지 않아요.
자, 실체법상으로는 살인죄가 되지만 절차법상으로 면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들어오질 않아. 이 친구가 이제 태국 외교관인데 사람을 죽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살인죄가 됐는데 피의자의 지위도 갖지 않아. 아시겠죠? 절차상으로 면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민사재판도 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 어차피 뭐 이긴다 지더라도 방법이 없잖아.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증언의 의무도 없어. 아시겠죠? 증언의 의무도. 자진 응수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자, 이런 것들이 면제됩니다. 아시겠죠? 면제. 그래서 외교관이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왜냐면 절차상으로 면제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행정권도 면제야. 경찰권도 면제죠. 면제됩니다. 근데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발부할 수는 있어.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과세관,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세금도 면제됩니다. 세금도 면제. 그래서 직접세 이런 것들은 면제돼요. 직접세. 그 다음에 사유부동산 이런 것들은 면제되지 않아. 자, 그러면 간접세는 면제될까 안 될까? 간접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접세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세는 직접 이제 근로소득에 의해서 뭐 부과되는 세금이라 친다면 간접세는 물건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간접세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담배 한 갑을 핀다 치자. 담배 한 갑 얼마야? 4,500원이지? 4,500원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나? 980원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세금입니다. 그게 간접세야. 그러면 나는 외교관이니까 담배 980원 주세요. 간접세 못 내요. 나 면제되니까 980원 100보로 주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간접세는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유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과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면제권입니다. 면제권. 아시겠죠? 면제권. 자, 그 다음에 자 594에 외교특권의 포기는 본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자, 특권의 포기다. 포기. 자, 포기는 누가 뭐나 할 수 있느냐. 자, 이 외교특권은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 얘의 권리야. 아시겠죠? 파견국에 의해서만 포기되는 거예요. 파견국에 의해서만. 자, 파견국에 의해서만 포기되는 거고요. 외교관 본인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특권이라는 게 그 개인의 특권의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파견국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관원이 있다, 그죠? 공관원. 자, 공관원이 있는데요. 공관원. 자, 공관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공관장이 있죠. 자, 공관장. 자, 그 다음에 공관직원이 있어요. 공관직원. 자, 공관직원은 자, 외교직원. 자, 외교직원. 외교직원. 자, 그 다음에 행정기술직원. 행정기술직원. 기능직원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술직원. 자, 그 다음에 노무직원 있죠. 노무직원. 자, 여기서 보시면 공관장하고 외교직원을 더해서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공관장하고, 공관장이 누구야? 아까 대사공사, 대리공사, 이 사람이 공관장이야. 그러면 공관장의 외교직원을 외교관이라고 하고요. 외교관이 되면은 공도, 사도, 특권을 갖습니다. 공사 구분 없이 특권을 가져요. 공무에 대해서도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특권을 갖는 거야. 자, 근데 행정기술 노무직원은 온리공, 공무에 대해서만 특권을 갖습니다. 특권이 좀 달라요. 아시겠죠? 온리공. 공관장하고 외교직원은 공사 구분 없이 특권을 갖는 거야. 자, 내가 외교직원이야. 사적으로 술 마시다가 사람 찔러버렸어. 그래도 특권 향유하는 거야. 근데 얘들은 행정기술 노무직원은 공무에 대해서만 특권을 가져.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 술 먹다가 사람 찌르잖아? 그럼 체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권의 정도가 달라. 이거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공무에 대해서만 얘들은 특권을 갖습니다. 자, 다음에 595에 매교사들과 영사의 특권의 비교다 그랬죠? 매교사들은 정치기관입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영사는 통상적인 기관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영사관에 몇 번 가봤거든. 자, 일본의 총영사가 몇 번 가봤었는데 그 영사님도 잘 알아. 그래서 영사관이 나도 잘 몰랐거든.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근데 가보니까 구청이더라, 구청. 하는 역할들이 다 구청이야. 그냥 행정 업무 봐주고 출생신고 받고 그 다음에 뭐 등본 떼주고 뭐 하는 거더만.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통상적인 기관이다. 외교사절은 정치기관이고, 그러면 외교사절은 정치기관이니까 정치교섭 된다죠. 영사는 안 된다. 아그레망, 외교사절은 필요하다. 영사는 필요 없다.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제출해야 되고요. 영사는 미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권의 차이를 보면은 외교사절은 포괄적인 특권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죠? 포괄적인 특권. 다시 말하면 공도, 사도, 특권을 갖는 거야. 영사는 공무만, 공관만, 공문서만, 공무상의 행위만 특권을 갖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공간은 수도에 딱 하나 있어요. 수도에. 딱 하나 있고요. 영사관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보면 총영사관, 뭐 오사카 영사관, 무슨 영사관이 있잖아요. 영사관. 자, 그래서 제가 오사카 영사관에 자주 갔었거든. 거기 이제 볼 일이 많아서, 오사카가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부산 정도 돼. 교토 이렇게 있고, 교토. 자, 그래서 이제 영사관은 여러 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공간은 딱 하나고, 수도에 있어. 서울에 다 있어, 서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대사관, 자, 그 다음에 뭐 중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뭐 쭉 많이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외교사절은 자국민만 될까요? 자국민이 안 사면 될까요? 영사는 자국민만 될까요? 자국민이 안 사면 될까요? 외교사절은 온리 자국인만 돼. 우리나라 국민만이 외교사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사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교사절은 오로지 자국민이어야 되고 영사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된다. 왜냐하면 영사의 종류가 보면은 명예영사라는 게 있거든. 명예영사. 명예영사가 뭐냐면은 자국민이 아닌데 그 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거야. 혹시 손지창이랑 오연수라고 아나? 그 부부가 홍콩 명예영사였거든. 홍콩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그때 텔레비 나오고 그랬었어요. 홍콩 명예영사 됐다고. 홍콩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나 봐. 자, 그래서 뭐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사들은 오로지 자국민이 되고 영사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도 영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경감 때 저기 어디더라 동남아 쪽에 영사로 가셨거든. 경감 때 경감. 영사 가셨더라고 영사. 그래서 외국 활동을 좀 하시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거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와서 한국 이제 경찰을 하고 계신데, 자, 영사가 되는 거야, 영사. 별거 아니야. 와가지고 자국민 보호하고 서류 처리하고 뭐 하는 거니까. 나머지 직무들은 뭐 외교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영사입니다, 영사. 자, 그 다음에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가 있어요. 자, 이게 인터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출해보면 인터폴이 좀 어렵게 나오기도 했어요. 너무 지금 짜증나긴 했더라고. 역사를 냈거든, 역사. 자, 그래서 18년 3차였나? 문제가 진짜 어려웠는데. 자, ICPO라고 하죠, ICPO. 자, 인터폴이라고 합니다, 인터폴. 자, 인터폴에 공용 언어가 있어요. 자, 인터폴. 자, 한번 써봅시다. 자, 공용 언어다, 공용어. 자, 그렇게 할까? 자, 인터폴이 있고, 인터폴. 자, 하나 더 써볼 거야. 유로폴이 있어, 유로폴. 자, 유로폴. 자, 그리고 이제 아세아나폴이 있거든, 아세아나폴. 자, 아세아나폴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자, 인터폴은
공용 언어가 있어요. 공용 어가. 자, 공용 어가 영, 불, 스, 압니다. 유로폴은 영불독이에요. 영불독. 자, 영불독. 자, 그러면 공용 언어인데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유로폴은 공용 언어가 영어, 불어, 독일어죠? 독일어. 자, 원래 유로폴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함정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인터폴의 공용 언어가 영불스 하잖아.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유로폴이 영어, 불어 똑같네. 그러면 독일어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기출해 보면은 대부분 함정이 독일어야. 아시겠죠? 독일어. 자,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하시잖아. 영어 잘 하실 거고. 불어, 그죠? 프랑스어잖아. 그죠?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스페인어 잘 아실 텐데 스파게티. 그러니까 제가 아랍어는 잘 못하겠더라. 아랍어는 뭐 복면 쓰고 이제 총 들고 뭐 해가지고 달 그림자 해가지고 그거는 말은 안 되더라고. 예, 영어.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본부가 어딨냐? 사무총국이. 자, 인터폴은 사무총국이 어딨냐면은 자, 리옹에 있어요. 리옹. 자, 리옹. 자, 리옹.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리옹. 자, 리옹. 리옹. 예, 용이네, 용. 자, 유로폴은 헤이그에 있어요. 헤이그. 자, 본부가 아이고, 사무총국이. 이거는 리옹에 있고 이거는 헤이그에 있어. 헤이그. 자, 헤이그 하면은 고종황제 기억 안 나나? 헤이그 특사. 그죠? 자, 프랑스 리옹이거든. 프랑스 혹시 레옹이라는 영화 봤나? 그 19금 영화인데. 보셨어요? 자, 여러분 아마 그 감독판 안 봤구나. 그 레옹이라는 영화가 19금이야, 그거. 그 원래 마틸다는 여자애 나오잖아. 그 초등학생이지, 우리나라 치면. 그래서 이제 마틸다를 구해줘, 리옹이. 전설적인 킬러가. 근데 그 마틸다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화가 저는 이상하더라고. 저 전설적인 킬러가 왜 조그만 여자애 때문에 죽지? 근데 그 삭제된 부분을 보면은 이해가 돼. 그래서 마틸다가 옷 입고 막 이제 레옹 앞에서 막 쇼를 하잖아, 그지? 그 장면 전후해가지고 둘이서 침대에서 이제 그 관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성년자랑 그거 안 되잖아, 말이. 그거를 도려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 그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마틸다가 나중에 레옹 죽고 나서 그 화분을 들고 가죠. 그 땅에다 묻어놔요. 그게 영화의 복선이거든.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 마틸다가 레옹의 애를 가진 거야. 애를 가져가지고 땅에다 묻어서 그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킬러가 되겠지도. 그게 영화의 이제 스토리인데 그 중간을 빼버리니까 도대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이제 그 잘라진 부분을 보니까 연결되더라고. 아, 저거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레옹이랑 마틸다 연인 관계라고. 연인을 왜 죽은 거야? 자, 프랑스 리옹입니다. 리옹. 이거는 헤이그고요. 헤이그. 자, 그래서 자, 프랑스 리옹에 있다. 그 다음에 국가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어요. N12라고 하는 거예요. N12. 자, 여기 이제 사무총국이 있는데 사무총국. 자, A국이 있겠죠.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총국이 있고요. 사무총국. 자, 사무총국. 자, 그 다음에 A국의 경찰. 자, B국의 경찰. 그죠? B국 경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각 회원국마다 N12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N12. N12. 자, N12입니다. N12가 뭐냐면은 국가중앙사무국이에요. 국가중앙사무국. 국가중앙사무국이 N12입니다. 각 회원국마다 N12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인터폴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자, N12를 통해서 사무총국으로 연락하겠지. 그럼 사무총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뭐 경찰관을 둬가지고 국경 넘어다니면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곳이겠어요? 그냥 협력기구야, 협력기구. 아시겠죠? 그래서 자, 협력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은 총회가 있어요. 총회. 자, 총회. 자,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가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최고의결기구. 최고의결기구. 자, 최고의결기구가 총회다, 총회. 자, 그 다음에 총회 밑에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집행위원회. 자, 집행위원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질 역할은 이제 사무총구에서 한다. 사무총구. 아시겠죠? 사무총구. 자, 그러면 집행위원회는 자,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이 있어요. 부위원장. 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위원회가. 자, 그 다음에 사무총국 있고. 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디테일을 좀 많이 내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너무 확정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국 간의 협력의 원칙이 있어요. 주권 존중의 원칙이다. 자, 경찰협력은 각 해방국 경찰기관들이 자국 내 영토 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형법의 집행이다. 여기 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형법의 집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치, 군사, 종교, 인종 이 4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나 활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폴의 협력의 범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그 다음에 인종적 범죄는 관여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번을 묶어줘야 돼요. 3, 4번은 보편성이라는 게 있고 평등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보편성. 보편성. 이게 3번 나왔던 문제야. 보편성과 평등성입니다. 평등성. 자, 평등성. 자, 보편성은 뭐예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성은 뭘까요? 재정분담금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 자, 뭔가 느낌 왔나요? 제가 일부러 크게 글자 다르게 썼는데. 보편성의 비읍, 방해의 비읍, 평등성의 디귿, 동일하게의 디귿, 부부부, 드드드. 됐나요? 자, 이렇게 돼. 보편성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성은 동등하게, 동일하게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자, 교재 보시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재정분담금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이야. 이게 평등성이야. 재정분담금이 뭐냐면은 이걸 운영하려면 돈 들잖아요. 재정분담금을 내는 거야. 재정분담금의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비율대로 내. 자, 우리가 1억을 번다 치자. 예를 들면 국내 총생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뭐 한 1%? 그럼 1%면은 100만 원 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 얼마 내겠니?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정도 내겠지. 그죠? 우리는 100만 원 내고 쟤는 10만 원만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내잖아. 그럼 내가 혜택을 많이 받나? 똑같다 이거야. 이게 평등성이야. 왜냐하면 1억짜리가 100만 원 내는 거나 10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내는 거나 비율은 똑같잖아요. 돈의 가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놈들이 돈을 많이 내겠지. 그죠? 국제기구 같은데 미국에 돈 많이 내거든. 재정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회원금, 그 분담금 안 낸다고. 그럼 미국이 절반 이상을 낼 텐데. 그러면 이 문 닫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힘이 센 이유가 그런 이유야. 돈을 많이 내니까. 전체적인 규모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낸단 말이야. 그걸 안 내겠다 그러면 미국 말 들어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 자, 유엔도 마찬가지. 유엔도 각 회원국에 돈을 낸단 말이야. 그 회원금의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 10억 정도 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내고 소말리아인가 거기는 200만 원인가 500만 원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왜냐면 재정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똑같다 이거지. 이게 평등성이에요. 아시겠죠? 평등성. 보편성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기관과 협력 방법의 융통성.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를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97에 공조 나왔어요. 자, 이거는, 자, 쉬었다가 갑시다.